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구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는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눈다면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동남권이에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자치구가 서남권이고요. 강을 건너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서북권이에요. 그 다음에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도심권이고요. 여기 나머지 8개의 자치구가 동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는요, 동쪽에 영등포구와 동작구가 위치해 있고요. 서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가 위치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양천구와 마주보고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도 광명시, 또 서울의 금천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지명은요, 9명의 현명한 노인들이 장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로구에는 유명한 옛날에 구로공단이 있었어요. 세 개의 단지로 조성되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는 지역이었죠. 그 구로공단이 이제는 명칭을 달리해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천구가 분구함에 따라서 2단지, 3단지가 금천구 가산동에 속해서 1단지만 구로 디지털 단지로 되고 2단지, 3단지는 가살 디지털 단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지인 빅데이터 지도인데요. 구로구는 지금 하위 20%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세 증감률이 하위 20%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은 상위 20%를 나타내고요. 1분위는 파란색은 하위 20%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구는 1분위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위성 지도를 볼게요. 구로구 가운데를 이렇게 안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요, 도림천과 목감천이 안양천의 지류로 안양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한강에 합류됩니다. 그리고 구로구 서쪽으로는요, 구릉선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매봉산과 계룡산, 천왕산, 또 초목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안양천과 도림천 사이에 여기가 범람원으로 인해서 평평한 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많이 또 그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 노란색이 이제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룡선 산지로 되는 건 녹색 지역으로 색깔이 나타나고요. 여기 또 이 구로구와 금천구에는 크게 공업지역 파란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로구 동쪽으로 이렇게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고요. 아래쪽은 가산 디지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디 가디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도림 테크노마트 여기 분홍색이 상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도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로구 아래에는 광명 사거리역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이쪽에는 오류동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공업지역으로 고척동 부근에 공구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쪽 오류동에는 물류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로구의 행정동은 1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10개의 법정동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법정동이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행정동이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해서 설정한 행정구역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법정동은 예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동네 이름이고요. 행정동은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분동이 돼요. 그리고 인구가 소멸이 되면 그 동이 또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나눈 동네가 행정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따온 지도인데요. 구로구의 지역 생활권 현황이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류령 수궁, 오류 수궁 생활권이고요. 이쪽은 고척 개봉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로 신도리 생활권이고요. 이쪽 아래는 구로 디지털 단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다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들어가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키의 인구 세대수 자료인데요. 1980년 4월 1일 영등포구에서 일부 지역이 구로구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만들어져서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제 1995년 3월 1일 구로구 중 남부순환로 이남 지역을 금천구로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가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39만 2,967명이 구로구에 살고 계십니다. 구로구에서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인구수는 11만 4,017명이고요. 세대수는 5만 129세대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인구수는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91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인구인 3,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로구 평균선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보다 더 이렇게 높은 지역이 나타났어요. 신도림동하고 항동인데요. 여기에는 10대 인구와 40대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가족 단위의 세대들이 많이 형성되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연령별 인구 증가는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감소를 하고 있고요. 50대 이상 인구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빨간 이 줄은요, 구로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록색의 이 막대 그래프는요, 구로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인데요. 수요량에 비해서 한참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24년에도 부족이고요. 25년 부족, 26년 계속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입주하는 601호는 어디에, 어느 동으로 입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리봉동 162호고요. 개봉동에 439호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25년 440호는 오류동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4월에는 남구로역 동일 센터시아, 그 다음에 7월에는 신영지을 에스터테이트 개봉역, 12월에는 호반서밋 개봉이 입주 예정입니다.
미분양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이 면은요, 전체 미분양 현황이고요.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는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내는데요. 2023년 11월 현재로 보면은 미분양이 52호고 준공 후 미분양은 없습니다. 52호는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점들이 대장 아파트고요. 빨간색은 준대장이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격 순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이제 회색 순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신도림동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향을 했었고요. 최근 3년에 따르면 이렇게 2022년 12월 또 9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2022년 12월 1월에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2월, 1월 달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 이거 제가 작성한 시점하고 또 현재 시점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현재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락의 화살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로그 전체적으로 시장 강도, 매매, 전세가 다 하락이고요. 매매 시장 강도는 22, 마이너스 20이고요. 전세 시장 강도는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 지인에도 인구와 세대수, 입주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멀티 차트인데요. 구로구 멀티 차트, 여기서 주요 지표를 보시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켜시면 돼요. 근데 다 켜놓고 보시면 조금 복잡하니까 하나씩 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강도와 시세를 보겠는데요. 구로구 이 분홍색 이 면이 전세 가격입니다. 이 파란색 이 면은 매매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 이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가로 점선, 이건 시장 강도 영선이고요. 요 위에 있는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백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로구의 시장 강도는 네, 2023년 1월 가장 최저점이죠.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0을 뚫고서 올라간 때가 언제이냐면 2022년 7월 달 매매는 아직도 마이너스네요. 전세 시장만 0을 뚫고 올라간 월이 2023년 7월입니다. 그런데 매매 시장 강도는 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 이거 먼저 매매 거래량부터 볼게요. 여기 이 면이요. 넓은 이 면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이 월 평균 거래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과거 10년간의 해당 월에 대한 그 평균선을 나타내는 자료예요. 그 평균보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실선은 이 매매 거래량인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 거래량은 예, 전월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당월은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전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전세 월세 거래량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두색 면이 보이잖아요. 이 연두색 면은 이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이고요. 요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전세 월세도 거래량 전월로 봤을 때 이 거래 비율은 116.2%입니다. 매매 거래 비율은 32%고요. 그러니까는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확실하게 활발하게 거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아까 수요와 입주 미분양은 봤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4분면 시장 강도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 이 점선이요, 전세 시장 강도 평균선이에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전세 시장 강도가 105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이 넘었죠. 그리고 세로에 있는 이 선은 매매 시장 강도 평균선인데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요 사이에 있죠. 그리고 이 시장 강도는 이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강한 곳이 청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동, 항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색깔별로 조금씩, 네, 요 위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으면 여기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색깔로 봤을 땐 노란색은 보합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항동은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전세 시장 강도인데요. 파란색 지금 하락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항동은 전세는 하락하고 있고 매매는 보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 강도를 보실 때 이게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격 현황으로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선이 매매 평균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 세로선은 전세 평균 가격이고요. 그랬을 때 신도림동이 지금 매매 가격이 제일 강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 네, 이렇게 천왕동, 항동, 네,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하고 시장 강도 현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멀티 차트 다 바꿔요. 아, 그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지인은요, 한 달에 시세를 세 번 받습니다. 1일, 11일, 21일. 이렇게 10일간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평당, 요 상위에 보면은 평당 가격도 이렇게 나타나고 1제곱미터당 가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출입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 중에서 여기가 구로구인데요. 구로구의 전입인구는 만 13명이고요. 전출입구는 만 1658명으로 전출이 더 많습니다. 아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출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요 보라색이 전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로구는요, 부천시에 가장 많이 부천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양천구, 예, 영등포구, 광명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들어왔고,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천구에서 들어왔고요. 광명시에서도 들어왔고, 네, 여기 관악구에서도 전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저는 학군을
이제 우리가 구로구를 보잖아요. 그럼 보통 가장 공부 잘하는 지역, 양천구나 강남구를 어, 대체로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옆 동네인 영등포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비슷할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예, 또 직접 비교해 보니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 구로구는요, 이렇게 청록색이고요. 항상 메인은 청록색입니다. 그리고 비교 지역은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입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네, 신도림 중학교로 학업 성취도가 89.9%입니다. 여의도 중학교보다 0.1%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학교는 영등포 당산중학교로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는요, 여기 세로 점선이 보이시죠? 이게 서울 평균선이고요. 요거는 구로구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구로구는 서울보다 좀 낫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도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고등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가장 우측, 가장 위에 어느 학교가 위치하고 있나 봤더니 바로 세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네, 구로구에 위치한 세종과학고등학교가 네, 학업 성취도와 대학교 진학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로구 학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로구 중학교요, 학업 성취도 순인데요. 신도림 중학교, 근데 다들 90%는 넘지 못하고 있네요. 오남중학교, 구일중학교 순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학률, 신도림중학교, 구일중학교, 오신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 이 세종과학고등학교 565 구형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세종과고가 이제 179명 중에서 대학교를 136명을 진학을 했습니다. 네, 진학률 순으로 보겠습니다. 네, 세종과고, 구형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학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학원가 보겠습니다. 학원가는요, 신도림에 28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개봉에 13개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학원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구로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학원을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위쪽에 위치한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겠습니다. 상권은 여기 남구로역 부근에 1226개로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동에 349개의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가디, 구디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이 형성되어 있나 보았더니 이렇게 3,350만 원부터 4,110만 원대 이게 평균 연봉입니다.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동네는 여기 구로동으로 4,1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여기서 연봉이 탑일까요? 아나페스라는 회사인데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39FS로 인력 아웃소싱 업체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개발 호재 보겠습니다. 역시 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신도림 293번지 재개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조감도고 이거는 아실에 나온 지도입니다. 신도림동은요,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 293번지 일대는 아직도 좀 낙후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공장들과 연립주택들이 있어서 이쪽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722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나오고요. 지산이 3개동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리봉도, 가리봉 2구역 재개발합니다. 이거는 위치도이고요. 이거는 조감도, 이거는 아실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있고 이쪽이 전부 이제 그 산업단지이잖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를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척 4구역 브랜드가 정해졌네요.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로 지어지고요. 983세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3구역이요. 조감도, 그리고 아실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2,177세대 임대주택도 294세대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봉 5구역이요. 브랜드는 개봉 호반 서밋으로 이름이 지어졌네요. 아실 지도이고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밖에 다른 그런 정비 사업은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보실 수 있고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서울시의 정보 몽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호재 보겠습니다. GTX-B가 마석에서부터 인천대 입구역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여기 이제 구로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신도림역 경유를 하죠. 그래서 용상 상봉 구간이 올해 착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개통되려면 2030년쯤 개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석도 개통할 예정이죠. 이렇게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산의 한양대까지 가고 또 광명에서 나눠져 가지고 화성까지 가는 전철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를 경유하게 됩니다. 2025년 4월 개통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선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청, 개봉, 궁동, 온수, 항동까지 완전 구로만 진짜 많이 지나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거는 아직 노선도도 발표되지 않았고요. 아직 계획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더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 시세 분석 해보겠습니다. 대장 지역은요, 신도림동이고요. 그 다음에 천왕동, 그 다음에 항동, 그 다음에 고척동이요. 그 다음에 구로동, 그 다음에 오류동과 여기 가리봉동과 온수동은요, 시세가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동이 시세가 이렇게 차례차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요, 전체 평형으로 했을 때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D큐브 시티, 그 다음에 신도림 동아 3차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평으로 봤을 때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D큐브 시티, 신도림 7차 이편한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상위 1등, 2등, 3등까지만 간단하게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도림 4차 이편한 세상인데요. 여기는 바로 여기가 저 1호선, 2호선 신도림역의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옆에, 바로 옆에 도림천이 있어서 이 천변 뷰도 나오고 또 여기서 수변공원에서 운동이나 또 산책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홈플러스가 있고 길 건너서 현대백화점, 또 길 건너서 여기는 이마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예, 신도림 중학교이고 여기가 신도림 초등학교입니다. 이 신도림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 다니기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D큐브 시티인데요. D큐브 시티는 여기 바로 아까 이편한 세상 요 건너편에 있는 요 단지인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두 동으로 지어졌고 지하로 내려가면 현대백화점과 이렇게 지하철역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홈플러스가 있고 단지 내에 현대백화점 또 길을 건너면 이마트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여기 미래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단점을 꼽아 보자면은 1호선 전철이 지나지만 여기 경부선 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도림 7차는요, 바로 또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4차 디큐브 시티, 여기 7차.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쪽이 도림천이고요. 이쪽 왼쪽으로는 또 안양천입니다. 그래서 이 안양천과 도림천 사이에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이렇게 지하철역도 이용할 수 있고 수변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신도림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 또 역시 상권,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도 이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